저는 그 당시에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시절인데 그 지금 나오고 있죠. 네. 그 초창기에 2006년도에 첫 시작을 했어요. 저는 2006년도요. 예 초창기에 그때 노무현 정부네요. 네. 노무현 정부 됐죠. 네. 저 때 정말 힘들겠어요. 네, 힘들었어요. 온갖 살인 협박은 다 받고 저 요독 스토리 만들 때 예예예. 그리고 살인 협박을 누가 합니까? 뭐 간첩으로 추종을 하기도 하고요. 누가? 제 문자에 오니까 너 죽이겠다 조심해라 뭐 또 혹은 그걸 이제 간첩이네 쉽게. 간첩으로 추종을 한다 그래 경찰 네. 조사 결과. 네. 근데 그런 거는 괜찮은데 제일 힘들었던 건 그 당시에 2006년도죠. 2005년도 네.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 그 당시에 국정원 직원들, 문광부 직원들 네. 이건 이제 국정감사까지도 나왔던 사건인데 너무 힘들겠어요 저를 못하게. 아, 네. 말이 됩니까? 진짜로요. 그막 국정원에서 못 하겠어요? 2005년도에는 국정원 직원이 저 찾아와가지고 협박하고. 국정원 직원이 협박을 해요? 그럼요. 그 당시에 문광부 직원 와 제 사생활 다 감시하고 극장 캔슬 시키고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정치를 떠나서 네. 북한 인권 제 아버님에 대한 한을 풀어보려고 만드는데 갑자기 정치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이거는 미친 정말 야 이러다 죽을 수가 있겠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 사실 그래서 제가 빚을 지게 된 것도요. 그 당시에 공연 첫 시작은 잘했죠. 네. 그 미국 공연을 그때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티에러 네. 국제 다 계약을 했었어요. 왜냐면 요독 스토리 미국 공연 가면 투자해 주겠다고. 네. 150만 불이 소요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알았는지 그 회사에다 전화해서 세무조사 너희들 협박하니까 그 회사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게 노무현 정부가요? 네, 노무현 정부 했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진짜 그 당시에 청와대 앞에 가서 할복하고 싶었었어요. 네.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부가 사실은 이런 작품을 했었어야죠. 정부가 했었어야죠. 그럼요.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그렇게 정부가 못하겠습니까? 그 당시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하면서 이게 뜨거운 감작은 감자였구나라는 건 후에 알았는데 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의 이야기. 그러니까 북한의 노스코리아 휴먼 라이트라고 하는 뜨거운 거를 쉬쉬했거든요. 김대중 정권도 마찬가지고 노무현 정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를 일개 탈북자가 진짜 용감하게도 세상에 뮤지컬로 이슈로 내보냈네. 북한 인권의 실상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의 인권의 실상. 북한 인권의 실상하고 저는 뭐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남조선 동포 여러분, 네. 당신들은 행복합니다. 만족하십시오. 거기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만족하십시오라고 하는 걸 역설적으로 제가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요덕 수용소의 어떤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를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려고 한 거는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건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근데 당시에는 정부가 막았다 이 말이죠. 막았죠. 정치적인 이유로. 막았죠. 왜냐면 남북 화해의 길이라든가 남북 관계가 이상하게 될까봐. 그렇죠. 잘못될까봐. 남북 관계가 잘 되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네. 이거를 나가면 우리가 정부가 이걸 막지 못하면은 남북 관계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희생양이 된 거네요. 희생양이 된 거죠. 저는 그리고 나서 그 투자가 안 되니까 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서 제 모든 돈을 다 쫙 걷어서 미국 공연을 갔어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다 빚이 된 거예요. 근데 요독 스토리 이후에 제가 사실은 뭐 작년도도 그렇고 청와대 사찰도 나오고 뭐 총리 사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저도 사실은 그 이야기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뭐 이야기 해봤자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찰당했던 아니죠.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연예인 사찰 이야기가 가끔씩 정치적으로 흘러나오잖아요. 네. 뭐 김재동 씨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분들에게 그런 말씀하고 싶어졌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노무현 정부 때 사찰 정도가 아니라 나는 협박, 목숨 위협까지 다 받았던 사람입니다. 당연하죠. 이 얘기죠. 그럼요. 그리고 미국 공연 갔다 와서 저는 세무조사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시절에서 일부 연예인들이 뭐 방송 진행 뭐 하차하고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저는 노무현 정부 때 정말
온갖 위협을 다 받고 진짜 활복하려고 했습니다. 이 얘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세무조사까지 받고 2007년도에 저는 아니 뭐 이게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자살 시도도 했었어요. 저는. 아, 너무 직접. 네, 그럼요. 2007년도 2007년도에. 노무현 정부에. 네. 네.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탈북 감독 하나 있어도 돼. 그리고 여독 스토리 끝까지 가자. 북한 수용소가 존재하는 한 이건 내 사명감 같은 거일 것이다. 이제 이러니까 마음이 바꿔졌어요. 아, 이건 나의 사명이다. 그렇죠. 이게 작년도에 그래서 여독 스토리가 시작한 지 7년 만에 네. 전경련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 시장경제 문화예술 대상을 받았어요. 아, 네, 7년 만에. 박수. 그러니까 인내 끝에, 7년의 인내 끝에. 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그러한 협박이나 이런 건 전혀 없었죠. 2008년부터는. 그렇죠. 이명박 정부에서는 더 잘하라고 독려해줬죠. 아, 그리고 이제 후원사도 다시 생겼습니까? 예, 사실 생기고, 더군다나 이 여독 스토리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직접 봐주신 공연이거든요. 아, 박근혜 대통령이요? 네, 대통령께서 직접 제 작품을 봐주시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건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서 산다라는 것은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이 저는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참고로 쾌도남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거든요. 아, 캐도남마 보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강팬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이 진정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왜 한국은 계속 좌우예요? 양극화, 싸워요. 근데 그 본질에는 북한이 있거든요. 네. 지역 감정, 옛날에 왜 영호남이 갈라져? 6.25 끝나고 빨치산을 지리산에 만들어놨죠? 네. 그리고 6.25 끝나고 간첩들이 제일 침투하기 쉬운 게 전라도였거든요. 네. 그렇게 통일전선부의 전략은 지역 갈등이었거든요. 북한에. 네. 그리고 우리가 뭐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하자면 참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의 진정성이란 여독 스토리 제일 처음으로 봐주셨어요. 네, 그 2006년도에 처음 1회 공연. 그러니까 아니 한 7회째인가 8회째인데 거의 초창기에. 초창기에 딱 와서 봐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한테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사진이 나오네요. 네, 그때는 그죠? 좀 박근혜 대통령. 머리가 좀 길었습니다. 그때는 네. 전혀 다른 얼굴입니다. 저 때는 예술가의 모습이 너무.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당시에 저희한테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네. 뮤지컬 여독 스토리는 북한 인권의 등불가드 같은 존재입니다. 등불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 대통령을 떠나서 여독 스토리를 통해서 이게 팩트잖아요. 네. 북한의 김정은, 김정일 정권의 제일 아킬레스건이 휴먼 라이트 인권이거든요. 북한에. 네. 이걸 문화예술로 계승해가고 꺼지지 않게 해가라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저는 계속 1년에 무조건 한 번씩은 했습니다. 빚을 지고 정말 어렵고 단돈 10만 원, 만 원이 없어도 여독 스토리는 하자. 이건 상징성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해왔고요. 네. 더군다나 빚은 어떻게 됐습니까? 빚 많이 깠죠. 깠습니까? 많이 제일 걱정돼요, 빚이. 빚 많이 깠죠. 저 돈 되는 일이라면 요새는 법과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뭐 대리운전, 뭐 와인바. 법과 윤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돈 버는 게 그 최고죠. 뭐 그럼요. 법과 윤리를 그리고 어긋나지 또 않으면. 그거를 법법이 보시면 최고. 돼요. 네. 돈 버는데 뭐 양반이고 뭐 어디 있냐. 그래서 많이 빚을 갚아갔고요. 근데 네. 빚 갚아가는 게 이게 재밌더군요. 네, 재밌습니까? 네, 이게 한 달에 얼마씩 딱 갚아가잖아요. 네. 재밌어요. 조금씩 갚아가는. 예, 재미있고. 저도 갚아야 되는데. 옛날에 빚이 있군요. 빚이 그렇죠. 우리는 이제 주택담보대출 뭐 이런 게 많이. 그런 가계 빚이 네, 있구나. 하우스 푸어라고 불리우죠. 저 그런 건 또 없습니다.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독 스토리를 하면서 요즘은 행복한 것은 네. 땡큐 코리아라는 작품을 해요. 제가 지금. 또 다른 작품입니까? 네. 죄송한데 요독 스토리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 9월 달에 국제 팬 대회, 네. 국제 작가 동맹에서 이제 9월 달 공연을 하고 네. 이제 올해는 6월 달부터 저희가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지방 투어부터 시작해서 이제 월드 투어도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술의 전당 이런 데서 해보셨습니까?
그것도 대관을 안 해줍니다. 대관을 안 해줍니까? 이제 해주겠죠, 뭐, 이제는 좀. 정부가 바뀌었는데 그때 노무현 정부 때 그렇게 고생하셨다면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당연히 대관 해주는 거 아닙니까? 뭐, 이명박 정권이고 정부이기 때문에 안 해준 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이 여독 스토리가 그동안 300회 이상의 공연을 하고 30만 명 이상이 봤는데, 이 극장장들이나 이분들은 여독 스토리가 정치적으로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조금은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독 스토리는 정치적인 데서 좀 더 이제 문화적인 데로 네. 스타 마케팅으로 좀 가려고 합니다. 네, 예술의 전당 사장님 꼭 좀 대표님 꼭 좀 대관 좀 해주세요. 네, 그죠? 감사합니다. 아니 뭐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뭐 예술이라는 차원에서 네. 우리가 바라보면 되죠. 그죠?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번에 문화 융성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가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 현주소, 소위 말하는 정북 세력들이 너무 많이 가 있어요. 예, 문화계에. 근데 저는 그래서 대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솔직히 해야죠. 예, 문화계에는 정북 세력들이 너무 많고 문화계에는 종북 세력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 모른다. 네, 이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면 아마 진보주의자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저는. 왜냐면, 지금 보수주의자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보주의자가 그러니까 됩니까? 지금은 좀 보수 진보 같은 사람이 됐는데, 네. 왜냐면 너무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너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너무 가 있어요, 우익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한 번 더 나오셔서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그럼 대북 문화 정책을 가져가야 돼? 대북 문화가 아니라 네, 그렇죠. 우리 그 문화 정책을 가져가야 또 올바른 남북 관계가 또 회복되는지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한번 해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통일과 관련된, 또 북한과 관련된 문화 융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네. 제가 국민들에게 재미있게 말씀을 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네. 한번 꼭 더 뵙고 싶어서 제가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